안녕하세요. 영어 잘하는 댕사원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영어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를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하고 오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되게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라던가 아니면은 영어를 말하는데 자신감이 너무 없습니다. 아니면 문법이 틀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랄지 뭔가 본인의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뭐 죄를 진 것처럼 움츠러드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영어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셨으면 원어민보다는 못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면접관들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면접을 봅니다. 영어 면접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어를 잘하냐를 평가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업무를 할 때 영어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외국인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와 업무를 할 때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정도로 소통을 하는구나라고만 보는 그런 단계인 거죠. 외국계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문법을 내가 다 맞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창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걱정과 자신감 없는 모습이 오히려 영어 면접을 망치게 됩니다. 영어로 잘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내가 자신감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떨어도 괜찮고 더듬어도 괜찮아요. 문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자. 이런 마인드셋이 꼭 필요해요. 제가 드리는 한 가지 팁은 조금 웃기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오프라 윈프리 쇼의 게스트로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쨌든 간 면접을 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의 경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조금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말 충분히 웃으면서 자신감 있고 여유 있게 하고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문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가치와 잠재성에 대해서 즐겁게 영어로 오프라 윈프리와 대화하다가 와야지, 즐기다가 와야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면접을 한층 더 편하고 자신감 있게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처음에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면접에서 영어로 이야기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ause는 잠깐의 멈춤이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영어를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더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This is why I want to be part of your team.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느끼셨을까요? 되게 잠깐이지만 제가 pause를 넣었죠? 이 문장은 이런 이유로 당신의 팀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 why 다음에 제가 정말 짧게 멈췄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유를 단어를 말하고 조금 쉰 다음에 문장을 이어가면 그 뒤에 그 내용이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집중시키는 것인데요. 다시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 This is why I want to be part of your team. 자, 그냥 제가 읽을 때는 This is why I want to be part of your team.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차이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까요? This is why I want to be part of your team. 이렇게 잠깐 pause를 이용하면 상대방이 면접관이 여러분의 말을 조금 더 잘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네, 그 다음은 대본을 외우더라도 상대방과 호흡하며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One thing that you should know about me is that I'm a very optimistic person.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단어의 발음과 인토네이션을 정확하게 하고 퍼스도 조금 이용했죠.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이거를 그냥 읽어볼게요. One thing that you should know about me is that I'm a very optimistic person. 이것과 one thing that you should know about me is that I'm a very optimistic person. 이것과는 좀 다르죠.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자기소개를 잘 외워서 면접에 가시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외운 티가 조금 난다고 해야 되나요?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 전달하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사실 면접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소통하고 호흡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 문장을 외우더라도 조금 앞에 퍼즐할지 발음이랄지 인토네이션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감정을 조금 더 실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나만의 핵심 표현을 보여줘라 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짧지만 되게 명확한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영상을 또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앞에서 one thing that you should know about me 이런 표현을 썼죠. 사실은 자기소개를 할 때 바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런 표현을 잘 쓰다 보면은 상대방의 귀를 더 잘 기울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I'm a very optimistic person 보다는 one thing that you should know about me is that I'm a very optimistic person 이렇게 하면은 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는요 이렇게 귀를 사로잡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coping mechani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처 방안이라는 단어예요. cope with, 대처하다, mechanism, 방법이죠. coping mechanism인데요. 이 표현이 정말 면접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my coping mechanism when I'm under stress is to take a quick wal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coping mechanism이라는 표현만 잘 기억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My coping mechanism when I'm under stress is to take a quick walk.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 대처 방안은요. 잠시 밖에서 정말 짧은 산책을 하는 겁니다. 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의 그 coping mechanism은 매직 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려운 도전 과제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라던가 어떻게 대처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oping mechanism 나오죠? My coping mechanism for challenging situation is to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and proactively seek solutions. 그래서 제가 이 커핑 메커니즘, 이 챌린징 시츄에이션을 마주할 때 제 대처 방안은요는 항상 조금 bright side, 좋은 점을 좀 보려고 노력하고 proactively,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찾습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커핑 메커니즘 이렇게 핵심 단어를 얘기해 버리면 상대방이 조금 더 귀를 쫑긋하게 하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은 마지막 문장의 마무리를 잘해라 라는 건데요. 뭐 질문의 대답은 잘 하셨는데 뭐 맨 마지막에 가서 yeah, so, yes, 뭐 thank you, 하하 이렇게 그냥 머쓱하게 웃어버리거나 끝맺음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명확하고 깔끔하게 끝낼 때 더 자신감 있고 대답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냐면 질문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대답을 했다면 So, this is how I deal with my stress 랄지 아니면은 방금 뭐 관련 질문이 회사의 비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은 This is my answer to your question about the company's vision.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his is my answer to your question about the company's vision. 이렇게 your question about 다음에 명사를 간단하게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답변이 보다 명확하고 정리돼 보여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감사를 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을 표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영어로 말한다는 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 부분을 의외로 건너뛰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Hi, my name is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이 면접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First, I'd like to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day 라던가 아니면은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My name is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영어로 압박 질문이 들어오거나 나의 의견에 예를 들어 챌린징을 하는 의문을 품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도 제 의견은요. Well, I think 이렇게 바로 본인의 이야기를 말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질문을 일단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라고 Thank you for your question 이랄지 아니면 Thank you for your input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Yeah, I understand your point, however 이라던가 아니면은 I see your point, I see where you're getting this from, but 이렇게 당신의 의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더 매끄럽고 예의 바른 표현이 되겠죠. 계속 땡큐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적절히 감사의 표현을 상황에 맞게 잘 쓰면 정말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 면접에 앞서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면접을 앞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영어 잘하는 댕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